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양주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배신을 당했어요. 항상 수뇌보처럼 저만 바라보는 바보같이 착했던 남편이었기에 그 충격은 몇 배로 더 컸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믿음이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럼 지금부터 저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남편과의 이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남편과 저는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봉사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한 친구를 따라서 한번 동아리를 갔던 거였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봉사의 뿌듯함을 느끼고 그 뒤로 동아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2살 동아리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그때도 정말 성실하고 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봉사를 하기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남편은 빠짐없이 봉사를 매번 나왔거든요. 오빠, 괜찮아요 이번 주? 괜찮아. 이번에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가는 거였지? 네네. 그런데 오빠가 사행안이라서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더 잘 돼요? 석진이가 그래. 그 자식 별 이야기를 다 하네. 너도 도서관에서 공부해봐. 집중 정말 잘 돼. 같이 할래? 저희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도서관을 다니는 사이가 되면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남을 돕고 배려하는 타입이었죠. 그 덕분에 취업도 청소년 복지센터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딱 남편과 어울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워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을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한테 정말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좀 부탁할게. 괜찮겠어? 당연하지. 나 알지? 어릴 때 일찍 아빠 돌아가셔서 이렇게 아빠랑 목욕탕 가는 게 은근히 부러웠던 거. 내가 달래니 모시고 갈게. 그리고 등도 빡빡 밀어드릴게.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빠 좀 잘 부탁해. 고마워. 남편은 평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친정아빠를 데리고 자주 목욕탕을 가주었어요. 사실 이게 쉽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과 사위가 목욕탕을 같이 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싹싹하게 아빠를 잘 도와주었고 처음에는 찜질방도 같이 가자는 약속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늘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무뚝뚝한 외동딸이라 평소 부모님에게 살갑게 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마치 딸처럼 친정 부모님을 알뜰살뜰히 챙겼습니다. 정말 결혼 초반에는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벅차게 행복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청소년들 문제를 늘 앞서 생각했고 항상 이웃 주민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아이언맨 같은 남편이었어요. 동네 히어로라고 별명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의 친구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요. 오빠, 요즘 괜찮아? 아니, 중3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게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현장을 내가 잡았으니 다행이지. 진짜 요즘 친구들 무서워. 내가 잘 지켜봐야지 뭐. 그럼 그 지민이? 그 친구가 주동자라고 했나? 학교 폭력. 안 그래도 지민이 그 친구는 문제가 좀 많아서
따로 센터에 불러서 심리 상담도 같이 하려고. 나 어쩌면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아예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게. 먼저 먹어. 응, 알았어. 늦지 마. 남편은 한창 청소년 부서를 맡으면서 몇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특히 지민이라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있는데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경찰서도 몇 번 들락날락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 탓에 엄마랑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지민이라는 친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그때 한창 애쓰고 있었어요. 그 지민이라는 아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순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든든한 남편을 옆에서 믿어주었고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 직업 특성상 워낙 행사도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 당시 너무 할 정도로 야근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같이 저녁을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여서 그날은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찾아난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도 같이 일해야 하는 부서다 보니 다른 동료들 도시락까지도 많이 싸서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분명 야근을 한다는 남편이었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니 정각에 회사 밖으로 나오는 걸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 직장 동료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목격했죠. 저는 곧바로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집 방향이 같았는지 그 여자 동료를 얼마 가지 않아 한 아파트 앞에서 세워주더라고요. 잠시나마 의심했던 스스로가 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오늘은 야근 안 해? 야근하지. 졸려 죽겠다. 다음 달에 행사가 있어서 그거 준비해야 해. 오빠 혼자 남은 거야? 그렇지 뭐. 나 밥 대충 먹고 일해야겠다.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날 결국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모른 척 하면서 일부러 남편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무턱대고 의심하면 분명 거짓말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회사 단체 카톡방이 신나게 울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솔지라는 이름의 여자 동료가 남편에게 따로 개인 카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 출근 또는 퇴근 때마다 늘 자동차를 태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커피 쿠폰을 남편에게 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도 그 여자 동료에게 다양한 쿠폰을 카톡으로 주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평소 저한테는 작은 선물도 아예 챙기지 않는데 동료에게는 이렇게 세심하게 선물을 챙겨주는 걸 보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남편 출근길에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로 가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 그 여자 직원이 있는 아파트 옆에 차를 세워 결국 그 여자를 태워가더라고요. 정말 딱 걸렸죠. 심지어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 직원이 있는 아파트까지 멀리 돌아가서 집 앞까지 퇴근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근 퇴근까지 모두 뒤를 밟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걸 바람이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회사 동료 집 앞까지 차를 태워줄 수는 있으니 이걸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동료 집 앞까지만 태워주고 곧장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남편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동차 안에서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스스로의 신세가 촬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블랙박스를 돌려보았고 저는 영상을 다 보고 힘이 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그 직장 동료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집에 가야 했던 그 직장 동료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아침 저녁으로 차만 얻어타고 있었어요. 별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의심될 만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물어보니 제가 괜히 알게 되면 긁어부스럼될까, 또 제가 괜히 의심하거나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직장 동료 친정엄마가 아프신데 집에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일찍 집에 가야 한다며 한 달만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잠시나마 남편을 바람피는 사람으로 착각했으니까요. 오빠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알았어. 그만 사과해도 돼. 여보, 난 여보밖에 없어. 알잖아. 내가 딴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블랙박스 다 찾아본 거야?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이렇게 확인 안 해도 돼. 알겠지? 오, 정말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오빠 의심하고 뒤에서 관찰했네. 아씨,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저는 그때 당시 블랙박스 사건 때문에 남편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함정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다시 그 뒤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의심갈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남편의 작전이었죠. 집에서와 다르게 이중적인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오히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주 야근하는 남편을 믿으며 심지어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맡아서 제가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도요. 여보세요? 오빠 이따 오후에 올 거지? 나 지금 어머님 댁이야. 이번 주 어머님 생신인 건 알지? 그날 평일이라서 우리 미리 파티하기로 한 거잖아. 알았어. 근데 그 지민이 있잖아. 지민이가 또 사고 쳤어. 이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아니, 오빠가 지민이 뭐 아빠야. 오늘은 어머니가 꼭 오빠 오라고 했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지민이가 아빠가 없잖아. 지금 지민이 엄마도 출장 가서 지방에 있거든. 참, 애들 챙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거야? 지민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대? 나 전화 들어온다. 지금 좀 바쁘니까 다시 연락할게. 끊어. 남편은 결국 지민이라는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국 그날 가족 행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지민이. 물론 아이들을 챙기는 복지센터 일을 하니까 아이들의 일에 있어 책임감이 강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독 그 지민이라는 여자아이를 많이 챙겼습니다. 이상한 의심이 될 만큼요. 그 후 제가 남편에게 가장 서운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소 다리가 약해서 걷는 게 힘드셨는데 결국 혼자 길을 걸어가시다가 다리 힘이 풀리셨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결국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셨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심장이 얼마나 철렁하던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입원 소속을 다 밟고 남편에게 전화했죠.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나 카톡 보낸 거 못 봤어. 엄마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 실려왔어. 진짜? 나 정신없어서 핸드폰을 여태 못 봤다. 장모님 괜찮으셔? 어떡하냐?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 나 못해도 일주일은 엄마 옆에 있으려고. 단단히 짐 좀 싸서 가지고 와줘.
어쩌지? 나 오늘은 진짜 못 가. 짐 싸서 그럼 내일 아침 출근할 때 가져다 줄게.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오늘은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급한 물건은 해결해. 뭐, 아니, 오늘 그럼 집 안 들어오려고 했어. 미쳤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자주 말했던 지민이 알지? 친구들한테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지금 상태가 말도 아니야. 지금 보호자가 없어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장모님은 여보가 옆에 있으니까 난 오늘 지민이 일 좀 해결하고 갈게. 짐은 내가 내일 아침 가져다 줄게. 이해해줘. 그 오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지민이 걔가 오빠 딸이야? 가족이야? 나도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오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당장 그 지민이라는 아이한테 간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 같아. 오빠 누구 편이야? 누구 가족이냐고. 여기서 편이 왜 나와? 16살 애 혼자 그럼 덩그라니 병원에 놔두고 가라는 말이야. 장모님은 당신이 있잖아.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그렇게는 못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짐은 내가 아침에 바로 갖다 줄게. 장모님 간호나 잘해드려. 오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지민이를 딸인 것처럼 대했고 저보다도 더 챙겼습니다. 정말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결국 저는 그 후 남편이 일하는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그 지민이라는 아이에게 남편이 왜 집착하는 건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수씨?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우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때 집들이 놀러가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어요? 지금 민기 외근 나갔는데 어쩌죠? 사실은 남편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안 그래도 남편 오늘 외근 나간다는 거 알고 잠깐 몰래 온 거예요. 혹시 시간 잠시 괜찮으세요? 한 30분만? 네네.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오늘은 저랑 따로 드실까요? 결국 저는 남편 회사 동료 팀장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남편이 믿고 의지하는 회사 팀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례한 일인 줄 알았지만 남편에게 물으면 항상 회피하길래 지민이라는 아이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회사에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조수씨, 무슨 일 있으세요? 파석까지 찾아오고.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민기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사실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오빠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중에 지민이라는 학생이 있나요? 이지민. 그 녀석 알죠. 유명해요. 아주 말썽쟁이였죠. 민기 걔 때문에 골치 아팠을걸요. 근데 왜요? 네. 안 그래도 매일 그 친구가 말썽 부린다고 하던데 오빠가 왜 그렇게 그 아이한테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워낙 유명했어요. 그래도 민기 덕분에 지민이 사람 됐죠. 진짜 학교도 안 가고 아예 살고 싶지 않다면서 밥도 안 먹던 애였어요. 그런 지민이가 이제는 학교도 잘 가고 얼마 전에는 학교 정교 부회장인가? 그것도 됐다고 하던데요. 민기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찾아가서 노력하더니 다행이죠 뭐. 네?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못 들으셨어요? 지민이 다시 정신 차린 지 벌써 1년 됐어요. 그게 벌써 중학교 입학할 때 일이니까요. 그럼 오빠가 얼마 전에 지민이 학교 폭력 사건이 있다면서 응급실 가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응급실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괜히 제가 제수씨 오해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기한테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아는 지민이는 요즘 잘 지내는 걸로 알아요. 이제 마음 잡고 잘 지내고 여기 센터는 이제 안 와요. 한창 심리상담도 민기한테 받기는 했는데 안 온 지
1년 반이 넘었을걸요? 지민이 어머님은 가끔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지민이 엄마가요. 네,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팀장님이랑 이야기한 건 남편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으세요? 남편이 요즘 예민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민이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남편의 새까만 속내가 들통나기 직전이었죠. 지민이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뜯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니 남편 블랙박스를 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블랙박스를 보았다가 괜히 남편만 의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떠올라 괜히 블랙박스를 보는 일이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촉, 그리고 타이밍은 무섭게도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유독 친절하고 집에 잘 들어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나 방심하면 일이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도 남편이 일 핑계를 대면서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왔고 저는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온 후 남몰래 블랙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직장 동료 여자를 매일 출퇴근할 때 내려주고선 항상 근처 공원으로 주차를 했고 그때 낯선 여자를 차에 태우더라고요. 대화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지민이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그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차에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찌질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영상들을 모두 USB로 복사해서 넣어두었고 남편에게는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증거를 가득 모아 나중에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같이 지내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남몰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요즘 지민이 그 아이는 어때? 아직도 말썽부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뭐 갈팡질팡하지. 계속 지켜봐야지 뭐. 그래? 그럼 지민이 엄마는? 아니, 엄마가 책임지고 아이 교육을 해야지. 엄마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요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그래도 진작에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야,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발끈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지민이 엄마 이야기를 하자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지민이라는 엄마라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 오빠는 얼굴 봤어. 뭐 그런 건 왜 물어. 내가 지민이 엄마 얼굴을 굳이 왜 봐. 그때 지민이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것 빼고는 본 적 없어. 그럼 나 이만 출근한다. 오늘 회식 있을 거야. 먼저 밥 먹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남편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착한 제 남편이 남몰래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그것도 학부모와 연애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사람들은 남편을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 일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나중에 증거들을 가득 모아 남편 쪽을 팔리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살았죠. 그리고 저는 남몰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 신뢰가 깨져버린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결국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바람피는 증거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간다는 봉사활동은 아예 없던 일이었고 그 상간녀 집에 가거나 따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민이라는 아이와 셋이 만나면서 거의 무슨 아빠처럼 행사를 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특히 그 상간녀가 바쁠 때는 지민이 학원 일이나 학교 일을 자기 일처럼 챙기면서 옆에서 보살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앞뒤가 다른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도 알고 보니 그 상간녀와 있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이혼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점점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정말 신기하게 그 문제의 지민이라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며 이혼 준비를 남몰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변호사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 지민이라는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 그 아이 사진을 자주 봤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위에 정확히 이지민이라고 명찰이 있었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길래 일부러 말을 걸어봤죠. 아, 저 혹시 이지민 학생인가요? 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하하, 맞구나. 안녕? 나는 이민기라고. 혹시 청소년 보치센터 일하는 상담 선생님 알아? 알죠. 당연히 제 상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난 같이 사는 사람이야. 네.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진짜요? 저한테는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상하네요. 뭐 아직 미혼이라고 했다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5년 넘었어. 진짜요? 대박. 몰랐어요. 근데 진짜 결혼한 거 맞으세요? 그래. 아마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개인정보 아무 말 안 하잖아, 굳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했나 보다. 네네, 그러셨나 봐요. 버스 온다. 저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한테 안부 잘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날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저희가 결혼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지민이 엄마와 연애를 했으니 아이에게 미혼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에 무섭고 손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그 지민이라는 아이도 결혼을 했다는 건 정말 몰랐던 눈치였어요. 아이도 꽤나 충격받은 눈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부터 남편과 버젓이 결혼하고 살았는데 아이에게는 미혼이라고 여태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지 정말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재수씨 번호인가요? 저 민기랑 같이 일하는 김 팀장입니다. 그때 같이 식사했던. 네, 안녕하세요. 어머,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전화를... 민기 정보가 저한테 있어서요. 거기에 재수씨 번호도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씨 그때 회사 찾아온 게 계속 생각나서요. 알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오지랖 넓은 건 알지만 그래도 민기가 재수씨한테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재수 씨, 요즘 괜찮으세요? 예. 팀장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결국 팀장님을 통해 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까지 티날 정도로 그 지민이 엄마랑 따로 만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요즘 통 링기가 이상해서 저도 관찰을 좀 했거든요. 재수 씨 그렇게 회사 찾아오고 나서 저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점심시간에 따로 밥을 먹겠다고 하더니 그 지민이 엄마랑 자주 밥을 먹고 심지어는 퇴근하고 나서도 만나더라고요. 퇴근할 때 그 지민이 어머님이 회사 앞에 찾아온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민기 메일을 회사에서 받고 제가 재수 씨한테 그 내용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몰래 여러 장 찍어두었어요. 이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오지랖 부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재수 씨. 힘내세요. 아니에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도 의심하고 있었고 증거 모으고 있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티나게 만나고 있었던 거라니. 저 안 그래도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팀장님, 아직까지는 남편한테 절대 티나지 마세요. 네, 당연하죠. 재수씨, 기운 내세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저는 결국 팀장님에게 그 문제의 이메일의 내용을 사진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지민이 엄마는 몰래 메일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남편 핸드폰에서는 바람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알 정도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랑요. 정말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고 남몰래 모은 다양한 증거들과 상간녀 소송 자료들을 건네주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자료면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과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민이 엄마라고 거짓말하고 이메일 주소를 바꿔 보냈죠. 바보같은 남편은 그 메일을 읽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그 여자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서 거짓으로 메일을 보내니 깜빡 속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퇴근 후 같이 밥을 먹자고 메일을 보냈죠. 남편은 너무 좋다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더라고요. 정말 저는 온갖 정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에 가서 이런 짓거리를 남몰래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그 자리에 나갔어요. 물론 거짓말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장소에 늦게 갔어요. 가보니 남편이 들뜬 표정으로 식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이 우라질 놈아. 좋냐? 좋아. 뭐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지민이 엄마가 아니라 놀랐니? 더 놀라게 해줘. 그리고 뒤이어 상간녀, 지민이 엄마라는 여자도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제가 회사 팀장님에게 받은 사진 속에서 지민이 엄마 이메일을 발견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간녀에게도 거짓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보 같은 그들은 제 작전에 깜빡 속고 말았죠.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여보, 나랑 이야기해. 이게 지금 무슨, 왜? 창피한가 봐? 그걸 아는 인간이 바람피고 다녔니? 저기요, 지민이 어머님,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에 있는 이 남자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하긴 앞으로는 그 가정 박살날 거지만 저랑 곧 이혼할 예정이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나가자. 호수 나가자.
야, 너희 둘 다 잘 들어. 발뺌할 생각 말고. 너희 바람핀 증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어차피 도망치려고 해도 이제 갈 곳이 없을 거야. 그리고 지민이 어머님, 당신은 상간녀 소송 제가 걸 거니까 준비하세요. 딸한테 참 자랑스러운 일 만들어주겠네요. 안 그래도 지민이 이제 마음 잡고 잘 사는 것 같던데 이제 어떡해요? 와, 죄송해요. 제발요. 저희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끄러워. 벌써 끝났어. 이미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지민이도 이 사실 다 알게 될 거야. 그러게. 왜 죄를 짓고 살아? 더러운 손 치워. 여보, 당신이 우리한테 메일 보낸 거야. 그런 거야? 어디서 잘했다고 당당히 소리쳐? 감히. 그래, 내가 메일 보냈다. 거짓말로 좀 보냈어. 어쩔래? 너희들은 나 몰래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메일 보내면서 몰래 노닥거렸잖아. 안 그래? 내가 더 잘못한 거니. 너는 나한테 매일 지민이한테 급한 일 생겼다면서 몰래 나가서 이 여자 만났고. 안 그래? 다시 생각해봐. 지금 내가 너희한테 메일 보낸 게 잘못한 거니? 너네가 더럽게 논 게 잘못한 거니? 어디서 감히 나한테 잘못을 말해. 저는 제 바지를 잡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상간녀 손을 뿌리치며 나왔습니다. 정말 그 둘을 한 공간에서 보고 있자니 토가 나올 것 같고 손이 떨려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여자 둘 사이에 버젓이 앉아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깟 주변 시선은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동안 남편 하나 믿고 남양주로 내려와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착한 남편이 이중적인 거짓말쟁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 지민이 엄마는 돌싱이었고 지민이 문제로 자주 복지센터에 찾아와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정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민이 문제를 남편이 정성껏 해결해주자 그 상간녀도 남편을 좋게 보았고 그때부터 몰래 만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주고받은 일도 모두 사실대로 인정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때 한참 걸렸을 당시 초반에 제 앞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이야기하더니 그 뒤로 계속 지민이 엄마와 몰래 만났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이혼할 사람이니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었지만 그 거짓말을 계속하며 착한 척하는 얼굴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팀장님에게 여쭤보니 회사에서 그 상간녀와 메일은 끊임없이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앞뒤가 다른 속이 새까만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따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애초에 아파트 청약에 제가 당첨되어서 집을 산 거라 아파트 명의는 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까발리기 위해 복수를 생각했고 복지센터 사람들 전체 이메일로 남편이 지민이 엄마를 만나는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서 보냈습니다. 정말 분이 안 풀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매일 거짓말을 하며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한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며 매일 바람을 피운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버티다가 사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민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못 버티고 잦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사람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순하디 순한 사람이 정말 눈알이 돌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민이 엄마라는 그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도 똑같이 영상을 메일로 모두 뿌렸거든요. 저는 그 더러운 것들 모두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까지 못살게 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결국 술을 먹고 찾아와 내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야, 너 나와. 안 나와?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를 못살게 구른 건데, 어? 우리가 사랑한 것도 죄냐? 너랑 이혼하면 그만이지. 왜 우리 밥줄까지 끊기게 만드는 건데, 어? 남편은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술을 먹고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저 역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언어폭력을 하는 바람에 저는 아예 친정집 근처로 내려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이 넘었네요. 천사 같던 남편이 악마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제 인생도 이렇게 혼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동안 정말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이 남의 편 같아 보일 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 곁에 없을 때,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게 가족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